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교육뉴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고3 개학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개학을 강행한 교육부의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개학 일정, 불안한 학부모님들과 앞으로 달라진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교를 앞두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네, 등교 계약을 둘러싸고 등교 계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입장을 좀 알아보고, 또 그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의 수능 연기 그리고 대입 연기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 드디어 고3부터 오프라인 등교, 직접 등교가 시작되었는데요. 80일 만에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훈훈한 만남, 그리고 인천과 안성에서 나온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고3들을 대상으로 첫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사실상 현 고3 학생들이 치른 첫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모의고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기타 뉴스는 두 가지 팩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 부담과 온라인 수업에 의한 교육 격차,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의 강제 휴원을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8일 개학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보여주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5월 18일에 고교 재학생 10명 중 7명이 20일 등교 수업에 반대한다 라는 뉴스를 냈는데요. 이게 얼마 전 뉴스랑 되게 반대쪽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왜 개학하는데 학생 의견 안 물어보냐 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학생들은 안 가고 싶은데 왜 개학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뉴스가. 반대쪽에서 나왔고, 5월 18일 동아일보에서 등교 밀어달라고 22만 국민청원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대입 고려해서 등교를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현재 22만 명 넘게 동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11년간의 준비가 무의로 가도록 할 수가 없다. 특성화고 예술계열 학생들 지원과 지도 절실한 때다라고 하면서 등교 강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5월 18일 조선일보에서 고3은 매일하고 고등학교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한다. 국체적 방안은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 5월 18일 한겨레 기사에서는 서울 고3은 매일, 고1은 격주로 학교 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예시가 있어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워놨는데, 1, 2, 3학년은 초등학생이죠. 월요일에 등교 수업하고 4, 5, 6학년은 원격 수업하고, 이렇게 학교를 반만 가는 거죠. 반만. 그래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블렌디드해서 섞어서 수업하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19일 중앙일보에서도 격주 등교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요. 조선일보 5월 19일에는 서울 초등학생 최소 주 1회 학교 간다. 그러니까 주 1회 정도는 학교를 꼭 가야 된다 하는 뉴스고, 그리고 5월 19일 중앙일보에서는 교실 사물함 복도로 옮겼다. 부산은 반쪽의 미러링 수업.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복도에도 학생들을 앉혀서 이제 거리를 두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요. 동아일보에서 등교 D-1 학교 가보니 책상은 양팔 간격이고 급식실에는 일회용 장갑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네, 5월 19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80일 만에 등교하는 고3들, 코로나가 바꾼 학교 생활은 이라고 해서, 이제 고3들이 등교를 시작하는데 20일부터 고3은 등교 계약이 원칙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격주로 가는 게 이제 제한됐습니다. 완전 원칙은 아니고요. 또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은 아마 이제 월수금은 가고 화목토는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의 수업 구성을 하고 계시고, 그 안 가는 날에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 라는 구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전부 다 이제 주에 1회 정도는 꼭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사실 되게 그림이 훈훈했어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잘 지냈냐 하고 인사하고 거리 두기 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5월 20일 조선일보에서는 올해 고3 첫 등교 학생 물리자 거리두기 난감 뭐 이런 기사 나왔고,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기초 체온 자체가 높은 애들 어떡하냐 하는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 첫날 잘 지나갔는데 별일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는 와중에 5월 22일 동아일보에서는 재수생은 유리하고 우리는 불리하다, 코로나로 대입 걱정 커지는 고3,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학습 결손이 있었는데 재수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습 결손이 좀 없었거든요. 사실 원래 집에서 해야 되는 친구들이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게 현역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현역 학생들이 수시로 간다면 딱히 문제가 없어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기는 종합전형 위주로 준비했는데 1학기 때 비교과 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 똑같아요. 다른 학생들도 다 똑같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현역이면은 전부 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쓸 게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비교과로 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동일한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재수생이 종합전형 쓰는 학생이 그렇게 많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재수생에 대한 불리함은 정시에서 크게 발생하는 건데, 이게 좀 말하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정시를 늘려달라고 하신 분들이나 정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시가 공정하다고 해서 정시를 좋아하시는 건데, 코로나가 누구한테는 터지고 누구한테는 안 터지고, 어떤 지역에는 걸리고 어떤 지역은 안 걸리고 이런 게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고3이 불리하다라고 말하긴 좀 애매한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보기에 고3들이 불리한 점은, 이 친구들이 빨리 정신 차리게 해주는 시험을 좀 늦게 봤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이 좀 늦었다, 그리고 재수생에 비해서 좀 어려서 학습 역량이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 1년 차이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 역량 차이를 극복할 만큼 학교에서 붙들고 공부하고 이런 게 사실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잘 없었다, 이런 게 있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N수생,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내려와서 재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현재 대학생들, N수생들 혹은 반수생들, 이런 친구들이 학업 역량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붙었으니까요. 대학을 붙어본 친구들이 내려와서 재수나 반수를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불리함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5월 18일 동아일보 뉴스에서 재수생이 더 유리하다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3이 불리하지 않게 대학과 협의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5월 18일 유은혜 장관 발로 중앙일보에서 고입 대입사 불리하지 않도록 대학과 논의하겠다, 똑같은 뉴스가 나왔고, 또 5월 19일 동아일보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20일부터 고3 등교를 하는데 우려가 있지만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5월 19일 동아일보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무작정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5월 20일 중앙일보에서 한 번 더 팔로우를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고3이 피해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불붙은 물수능 논란. 이게 저번 주에 사실 박백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차관이 정리를 한 내용인데 또 물수능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5월 20일 정 총리는 등교 수업이 시작되고 학원 노래방 출입 확진자를 신속 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이슈부터 먼저 해결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불리한 건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원래 고3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건데,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둘 다 되게 현실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등급에 서는 절대 못 가는 대학교들을 이렇게 희망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고3이 불리한 거는 기정사실이고, 게다가 이제 반수생이나 재수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반수나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이 반수생들이 무서운 게 대학교를 합격했다는 거는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이 친구들이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려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는 고3이 대입서 분리하지 않도록 대학과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수시 종합을 손을 보면 그 수시 종합은 원래 재수생이 안 들어오는 곳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전형은 논술 전형을 빼고는 재수생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러면 정시를 손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시를 어떻게 손봐야 고3이 유리하고 재수생이 불리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은 뭐 플러스 10점을 줘라, 이것도 어렵잖아요. 정시 취지랑 너무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물수능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물수능 논란이 왜 나오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로 가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수능을 쉽게 내줘서 최저학력 기준을, 그러니까 이거 영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영어를 쉽게 내줘서 영어 등급 확 높게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재수생들은 어차피 뭐 다른 과목으로 상대평가 하면은 정시 잘 돌아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지난주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얘기한 게 있어요. 물수능 안 할 거다, 난이도 그대로 할 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육부 내에서 토론될 주제일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대상이 영어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크게 뭐 학생들의 유불리에 엄청나게 작용한다? 그렇게 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결과적으로 쉽게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쉽게 내지 않을 거다. 정세균 장관이 하신 말씀도 팔로우를 해보면 이제 우려 있지만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이나 정세균 국무총리나 생각하는 건, 이게 9월 학기제를 한다 해도 겨울까지 끝날까? 그럼 결국 1년을 다 없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계약을 해서 학생들끼리 거리두기 잘 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확진자는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의 선택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5월 22일 정세균 총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학사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동아일보 뉴스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가 이렇게 있지만 학사 일정은 추진해야 한다고 좀 힘을 실어준 상태입니다. 등교 당일이죠. 5월 20일. 5월 20일에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제일 컸던 뉴스는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5월 20일 새벽에 고3 확진자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등교 첫날부터 중지 기가 혼란. 5월 20일 중앙일보 뉴스고요.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교육부 확진자 동선 파악한데 인천 5개 구 전체 등교 중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인천하고 안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월 20일 동아일보에서 경기 안성시 모든 고교 등교 중지, 전날 시대 확진자 발생.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안성에서 나왔고요. 인천과 안성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안성에서 동아일보 뉴스를 보면 경기 안성시 모든 고등학교 등교 중지, 전날 시내 확진자 발생,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등교 첫날 고3 확진, 인천 66개 고교생 전원 기가 조치,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과 인천에서 확진자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안성 지역과 인천 지역에 사시는 고등학생분들은 대부분 학교를 못 갔습니다. 안타까운데 5월 21일이 고등학생들이 처음 보는 모의고사인데요. 안성은 고등학교 3학년들이 등교해서 모의고사를 보기로 했습니다. 보기로 했고, 인천은 온라인으로 모의고사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학생들의 성적은 모의고사 점수에 취합되지 않습니다. 네, 5월 21일 모의고사 관련한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 첫 번째로 이제 오프라인 학평을 봤습니다. 그 조선일보에서 5월 21일에 고3 학평 국어 영어 지난 수능보다 쉬웠다. 네, 5월 21일 중앙일보는 학평 놓쳐 속상한 고3들 성적 안 들어가 괜찮다는 교육차관. 5월 21일 동아일보는 고3 첫 모의고사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그리고 이과 수학은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동아일보 5월 21일은 시험지 어떻게 다운받아요? 인천 고3 온라인 학력평가의 민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시험지를 다운만 받아놓고 전체적으로 풀거나 분석하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인데, 등급컷만 보고 얘기하자면 등급컷이 엄청나게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했거든요. 현재 고3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등급컷 유지가 잘 됐다. 그런데 수학 가하 같은 경우는 이 3등급이 70점대까지 뚝 떨어져 있거든요. 1등급이 84점 예상 등급컷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 봐서 수학 가가 정말 어려웠구나, 수학이 어려웠구나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경우에는 학평 놓쳐서 속상한 고3들한테 성적 안 들어가서 괜찮다는 교육차관 이런 식으로 되게 비꼬듯이 기사를 쓰셨는데, 실제 기사 내용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천시 학생들을 말하는 건데요. 인천의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못 봤죠.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요. 그런데 이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친구들이 집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본 경우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빼고 이제 70-80%의 나머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등급컷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시험을 봤다면, 집에서 잘 시험을 봤다면 등급컷을 비교해서 내가 몇 등급쯤 되겠구나 하는 비교를 하기에는 그닥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빠졌다고 해서 평균이나 등급에 대한 대표성이 엄청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이 집에서 봤다고 해서 좀 평소에는 3등급 나올 친구들이 1등급 나오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어머님들이 이제 전화해서 좀 자기 아들은 점수 처리해주면 안 되냐 막 이런 민원을 좀 하셨다는데,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 모의고사 끝나고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거거든요. 그때 너가 등급이 이렇게 나왔고 내신이 이러니까 이런 학교를 가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자꾸 이제 학생한테 미련을 남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험 결과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상태에서 봤는데요 라고 하고 핑계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날 집에서 봤는데 집이 좀 시끄러웠고 뭐 기타 등등. 선생님도 야 그냥 시험 보면 시험 본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선생님도 너 몇 등급 나왔니? 라고 물어봤어야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조금 예를 들어 한 문제 차이로 3등급이 된 친구가 이거 하나 실수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한테는 2등급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만 빼면은 사실은 이렇게 큰 교육차관님 말씀은 요런 뉘앙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천시 학생들도 자기 실력을 가늠하기에 큰 문제가 있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걸 보고 반쪽짜리 시험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지역 빠졌다고 등급이 엄청 신뢰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시험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역에 보니까 등급 컷은 제가 보기엔 신뢰 가능성이 높다, 신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모의고사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 수능을 점칠 수 있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컨디션 관리나 현 주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험이니까, 학생들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너무 반쪽짜리 시험이야 대충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5월 21일 동아일보에서 재수생은 시험 안 봐서 정확한 위치가 가늠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4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안 봐요. 그래서 원래 매년 그런 건데 마치 올해만 그런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으셨는데, 원래 재수생은 안 봅니다. 4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부터 조금씩 합류합니다. 또 이 와중에 조희영 교육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고3 등교 후 코로나 위기 심각해지면 수능을 2주 연기하고 한 달까지 연기하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대학은 어떻게 하냐? 대학교도 3월 1일을 하지 말고 개강을 4월 1일에 하자라는 주장을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해지면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현 교육감님들이나 교육부의 방책은 그냥 한답니다. 네. 일단 강행 이런 분위기니까 일단 이 조희영 교육감님과 또 교육부의 또 다른 배틀이 시작됐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5월 20일) 경향신문에서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경향신문 공공의참 그리고 PMI 공동기획 기사고요. 학부모 10명 중 7명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 격차 커질 것.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 교육 격차가 커질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매우 커질 것이다, 커질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매우 작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커질 것이다가 그리고 매우 커질 것이다가 더하면 72.4%니까 엄청 높죠. 사실 이거 엄청 큽니다. 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인터넷 활용도나 이제 수업에 대한 열정 차이가 여기서 확 벌어져요. 네, 그래서 어떤 학교는 100% 쌍방향으로만 하고 어떤 학교는 조금 좀 죄송합니다만 대충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격차가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관련해서 5월 19일 중앙일보에 베테랑도 원격 수업 낯선데 학부모 평가 단두대에 선 교사들 이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부담되죠. 이게 초창기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선생님들한테 실망했다. 이렇게 수업 못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지금 같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수업 못하는지 몰랐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바에 EBS 보게 해줘라 막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분들 입장에서 엄청 부담되시겠죠. 네, 온라인으로 그냥 수업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하려니까 이제 좀 게다가 어머님들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아마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아까 그 설문 결과처럼 아마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면 교육 격차가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 이제 굉장히 잘하는 고등학교, 굉장히 학력이 좋은 중학교 위주로는 굉장히 잘 쓰고 계세요. 온라인 수업을 쌍방향으로도 하고 온라인 컨텐츠를 올려서도 하고 지금 제가 아는 학교에서는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학생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 면접도 줌으로 보고 그리고 학생들 수행평가도 지금 쌍방향 줌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화면 공유 걸어서. 근데 어떤 학교는 그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있으니까 사실 교육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좀 매뉴얼도 나오고 교육부도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것도 좀 정보 교류도 받고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같이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니까요. 오늘 내일 할 게 아니니까 결국은 다 상향 평준화 돼야 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나 모든 교직원분들,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결국은 온라인 수업을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야만 될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학원에 대한 정보 통제. 그러니까 학원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 강제 휴원시켜야 한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 찬성이 55.1%, 반대가 18.6%, 매우 찬성이 24.5%. 그러니까 또 학부모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 80% 정도인데요. 79.6%가 정부가 학원에 못 가도록 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게 지금 과연 코로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얼마 전에 이제 학원 관련해서 확진자가 좀 나왔으니까 걱정되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반반인 것 같아요.
방역 때문도 있고 교육 때문도 있고, 그렇죠? 이게 어머님들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학원을 보내자니 깨림칙하고 안 보내자니 처질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반반이죠. 네, 지금 대부분의 학원 좀 역량이 있는 학원은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하고, 또 아주 소수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한다든지 학원들이 운영하는 게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학원에 대해서 골머리가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5월 21일 오마이뉴스인데요. 대유행 대비하여 교육감에게 학원 영업 정지 권한 추진. 교육부는 올해 안에 학원법 시행령 등 개정하고 등교 수업 첫날 등교율은 95.2%였다. 근데 이제 등교 수업 얘기보다는 학원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가 있었잖아요. 신종플루도 있었죠. 그때 이제 학원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나 봐요. 이 뉴스는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방역 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학원이 어떻게 영업을 하든지 교육감이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부터 올해 안에 개정해서 학원이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강구토록 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경과가 있어요. 2016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에서 학교 휴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학원생 등원 중지, 휴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원관계법 개정을 약속을 했는데 그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도 상황을 보면 제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조심해라, 옆에 친구가 걸렸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되게 심드렁해요. 지금 보시면 PC방이랑 노래방이랑 코인 노래방이랑 이런 곳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 방역에 대해서 좀 심드렁하다고요. 좀 더 이게 역치가 일반적인 어른들보다 좀 더 이지하게 대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원 때문에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야, 선생님 학원에서도 옆에 마스크만 꼈지 옆에 친구랑 얘기 다 하고 먹을 거 나눠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학원이, 저도 학원에서 일을 하지만 지금 방역에 좀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업체의 영업을 제한을 가할 때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문을 닫게 한다고 치면, 만약에 학원이 지금 감염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 닫으세요 라고 학원한테 강제한다고 치면, 아니 원장님들은 흙퍼서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들은 큰 학원은 큰 대로 작은 학원 대로 계속 손해가 있는데 그 손해를 누가 메워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감염병이 돌 때마다 학원을 다 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느새 5월 마지막 주인데요. 학생들이 속속 개학을 하기 시작했고, 교육부의 일정상 계속 모든 학생들이 개학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감염이나 전염이 확산돼도 그거를 잘 방지해 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은 제발 옆에 학생들과 접촉 웬만하면 꺼려 주시고, 지금 가가지고 농구해야지 축구해야지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아직 옆에 친구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꼭 생각해 주시고, 또 어머님들은 학생들 단돌이 좀 잘해 주시고 학교와 교육당국을 믿고 등교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분들이 이제 개학하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개학하자마자 바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교육뉴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